예, 앞서 일부에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장자연 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또 장 씨가 남긴 문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윤지호 씨입니다. 사실 윤지호 씨는 저희 뉴스룸에는 2번 등장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익명으로 저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나눴는데 제 기억에 작년 6월과 1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넉 달 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다른 매체하고도 인터뷰는 좀 하셨고 또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제가 사전에 듣기로 오늘 윤지호 씨 본인이 직접 겪은 얘기도 하실 얘기가 있다고 들어서 그것이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전직 언론인 조모 씨의 강제추행 재판에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네. 예. 그때 재판부가 공판 조서상의 내용만으로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나로서는 좀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네. 차원에서 가셨죠? 네, 맞습니다. 예. 또 재판부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 공개 재판에 가면 검사 측에서 요청한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시에 또 공개 재판이었는데 갑자기 비공개 재판으로 변경이 됐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예. 제가 또 증언을 그렇군요. 마쳤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작년 2차례 저와의 전화 인터뷰 그땐 성함을 물론 밝히진 않으셨으나 네. 그러니까 증언을 위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것이 장자연 사건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그 계기도 제공한 것이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스튜디오에서 오늘 좀 제가 좀 늦게 모신 편이긴 합니다. 예. 288일 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이고 그 날짜는 제가 아직 세보지 못했습니다. 예.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내용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물론 비공개니까. 네.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당혹스러웠던 것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질문 자체도 뭐 오른손으로 먼저 추행이 있었는지 왼손으로 먼저 추행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부터 먼저 만졌는지 그렇게 변호사 측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예. 상당히 뭐 저로서는 어려운 부분이었고 예. 솔직히 방금 제가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졌지만 몇 분 뒤에 어느 손으로 만졌냐고 하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 또 추행이 허벅지를 언급하는데 허벅지 어디 부분이냐라고 했고 저는 좀 화가 나다 보니 예. 허벅지가 무릎과 사타구니 사이인데 허벅지의 의미를 모르냐고 여쭤봤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또 추행 장면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 변호사 측에서 소리를 내서 웃으셨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웃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웃기냐고 도대체 뭐가 웃기냐고 여쭤봤었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10년 전에 피고인이 또 대질 실문을 할 때 제가 증언을 하는데 또 웃으셨던 바가 있으셔서 예. 그때 당시에도 조서 기록에 또 다 있어요. 웃기냐고 도대체 뭐가 웃기냐고. 예. 그래서 솔직히 그 피고인의 그 변호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 웃었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끝까지? 뭐 얼버무리면서 허벅지가 뭐 중얼중얼 하셨는데 무슨 예. 말씀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충 그 분위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장자연 씨가 사망한 직후였던 10년 전 조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글쎄요. 지금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달라진 것은 있지만 사실 조사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예. 2009년과 동일하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재수사 자체를 촉구해야 하고 사실 연장이 2달이나 됐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 보다 좀 명확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저에게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정도. 그래서 나름의 방법론으로 언론 인터뷰를 택하셨고 네.
굉장히 열심히 인터뷰를 네. 하신 편입니다. 저희가 네. 보기에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쓸데없는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네, 많죠.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저러는 것 네. 같다라든가 네. 또 심지어는 윤지호 씨가 장자연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느냐라든가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물론 저를 한 번도 보신 분들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은 단 몇 초이지만 저는 그 댓글을 보면 정말 장시간 동안 오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데 왜 하냐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예. 솔직히 왜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언니도 그랬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증언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단 한 번도 증언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한 바 있고 이것이 사실 유서가 아니라 문건인데 그렇게 포장됐고 지금까지 제가 해서 변경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년 동안 이순자라는 가명으로 동일하게 증언을 했지만 바뀐 사안이 없었고 제가 공개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말에 대한 신빙성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이것들을 이 정황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수사가 촉구되는 점은 분명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작년 여름에 저희 뉴스룸하고 전화 인터뷰하신 이후에 실제로 어떤 위협을 느끼신 적이 끄떡끄떡하신 데 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은데 혼자 머리를 못 감아서 사실 단발로 잘랐어요. 왜 혼자 못 감으십니까? 교통사고가 좀 크게 두 차례가 있었고 뭐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근육이 찢어져서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정도 치료를 받다가 와서는 지금은 응급실 한 번 가고 아직 물리치료도 다시 한 번도 못 받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JTBC에 제가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을 기록한 사건을 다룬 책을 쓴다라고 한 시점부터 제 행방을 이제 추적하시는 어떤 분들이 계셨고 또 사실 어떠한 한 언론사만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은 한 곳이 아니라 저는 개인 혼자지만 제가 상대해야 될 분들은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공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법 위에 선 분이시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서 저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설 경호업체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여가부라든가 그런 건 안 도와줍니까? 사실상 많은 혜택을 주셨다고 이례적으로 증언자에 대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더 놀라웠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제 2차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 또한 피해자로서 살아가는데 이미 2차 피해는 발생을 일부분 한 셈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꼭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 뭐 그 전화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면서요? 전화는 아니고 사실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권모 매니저가 저에게 저런 뭐 별일 없는 거야, 뭐 JTBC가 널 이용하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라고 제가 방송한 걸 이제 그때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죠. 오히려 제가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아닌 다른 3자를 지목했을 텐데 저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놓고선 또 다른 곳에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는 삭제됐다면서요? 네, 제가 수정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수정을 1차로 하시고 2차로는 삭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유력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요? 뭐라고 왔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와 제가 향초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곳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저와 마치 계속 연락을 했던 사람들처럼 윤지호 씨와 연락이 안 된다.
연락처를 남기시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성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셨는데 예. 언니는 이제 당황을 하다 보니까 지호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회사를 간다는 걸 알아버린 셈이죠, 사실상. 예. 그 언제 얘기였습니까? 그때가 공교롭게 JTBC와 인터뷰 아, 예. 그쯤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아니, 제 잘못이죠. 곤란함을 많이 드리는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전혀 예. 아니고 여기까지 솔직히 오게 된 게 다 손 앵커님 덕분이고 JTBC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언론에 대한 신뢰를 못 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처음으로 나도 이제 언론에 내 말을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꼭 실제로 만나 뵙고 싶었고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기회를 부여주셔서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자연 씨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윤지호 씨 본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게 된 계기라든가 지금 책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제안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뭐 빌딩 한 채가 다 그 회사의 건물이고 예. 또 파생되는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정말 큰 회사인데 그 회장 내지는 대표님이 처음은 정말 좋은 분이신 줄 알았죠. 근데 어떤 식사를 기획사입니까? 그러니까? 네, 기획사요.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20대 중반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좋은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식사를 하다가 뭐 강남권으로 이사를 와라라고 하셨고 제가 뭐 강남은 솔직히 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 하지만 제가 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늦지 않겠다 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네요. 뭐 제가 집을 한 채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에서 제가 그쪽을 뵈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 기획사 대표 되는 사람이 네. 윤지호 씨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네.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땐 못 알아들었겠지만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따님이 계셔서. 예. 그렇게 되면 좀 신뢰될 수 있겠으나 너무 분노에 차서 예. 혹시 따님이 밖에서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아비 된 자로서 기분이 어떠시겠냐고 했더니 이제 노발대발 뭐 이렇게 뭐 혈압이 오르셨는지 막 얼굴이 불그락 예. 하시면서 내 딸은 내 딸이고 넌 너다. 네가 여기 앉아서 이 얘기를 듣는 건 네가 하고 싶은 게 연기자라며 연예인이 되고 싶다며 그러니까 네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너 공부 잘한다며 그러면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신호등의 비유를 하셨어요. 초록불일 때만 건너야 되는 게 아니다. 빨간불에도 내가 건너올 수 있게 해주는데 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심지어 굉장히 뭐 유명한 연예인을 거론하시면서 예. 그런 친구들도 나를 만나려 하는데 너 따위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예. 말씀을 하셨었죠. 어찌 보면 그런 그 현상이라는 것이 장자연 씨뿐만이 아니라 네. 뭐 이걸 이제 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물론 불가능하죠. 근데 장자연 씨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것만큼은 네. 여기서 네. 증명이 되는 거군요. 저는 사실 초반에 20대 초반에 언니와 같은 회사에 있을 때는 그런 제안조차가 없었고 예. 언니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 그런 제안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랐었거든요. 제가 뭔가 품행이 뭐 올바르지 않게 보였다라든지 예. 그러니까 저의 잘못이고 저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을 잘 보지도 못하고 바깥에 낮에도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한 것 같아서 그런 제안 자체를 받았다는 게 그 예. 이후로는 모든 생활조차가 힘들어서 엄마랑 거의 뭐 10시간 넘게 통화만 하니까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서 예. 와서 이제 제 상태를 보시더니 캐나다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저도 딱히 연기만 생각했던 사람이라 연기를 할 수 없으면 뭘 하고 싶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시 캐나다에 돌아가게 예. 됐습니다. 그 대형 기획사 대표라는 그 사람은 뭐 지금도, 이름만 되면 누구든지 알 수 네, 있는. 지금도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아, 현직에서. 네. 예. 더는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그 뒤로 한국을 결국은 떠나시게 된 상황이고. 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다 하고 가고 싶어서 예, 제가 이렇게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윤주라는 아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보호가 철저히 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증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또 국가에서는 이런 보호 시설조차 없어서 그러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지상의 빛. 네, 예, 제가 땅지 밝을 오여서 이름이 이제 아, 지상의 예. 빛 뭐 그런 예. 뜻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금액이 모이면 큰 힘이 될 거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는 제5대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증언자, 목격자, 제2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경호업체 대표님과 상담을 해서 24시간 경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아,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아끼겠다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에 꼬리에 물다 보면 아, 윤지호 씨가 가끔 좀 뭐랄까요 곤란해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네.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아, 좋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예, 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윤지호 씨였습니다. 네.